명리용신론의 비판적 시각 및 해결 방안은 1. 용신 이론에 대한 문제점. 용신은 일간을 돕거나 살려주는 오행으로 사주의 균형과 부귀빈천과 길흉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용신을 정하는 방법에는 억부용신, 조후용신, 격국용신 등이 있으며 현재 학계에서는 이들이 가장 많이 쓰인다. 용신을 정하는 일은 감명자의 해석 차이와 사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의 차이로 인해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용신론은 명리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지만 이론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로 용신운이나 희신운이 좋고 기신운이나 흉신운이 나쁘다고 단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둘째로 고전 용신론에서는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다른 용신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명리학계에서는 용신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고전 용신론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권위적인 견해에 도전하는 것이므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용신을 찾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용신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용신 이론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연구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용신론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연구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명리학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억부용신, 조후용신, 격국용신의 문제점을 설명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연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해결책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용신의 기원, 의미와 역할. 용신은 사주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오행이다. 일주의 강약과 조후, 별격에 따라 용신이 결정되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 용신은 음양오행의 중화를 통해 일간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억제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용신은 사주의 기중화복을 좌우하는 열쇠이다. 용신은 부귀빈천과 명예를 얻는 데에 유리하며 사주의 주인인 일주를 보호하고 통제한다. 용신은 사주의 길한 방향과 흉한 방향을 찾아준다. 용신은 연애자평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간과 재관의 균형을 조절한다. 이는 현대에서도 사용되는 용신 개념과 유사하다. 용신은 종교적인 의미로는 하늘의 신령스한 존재이지만 명리에서는 만물의 변화를 일으키는 신묘한 작용을 하는 의미이다. 용신은 사주팔자에서 운명을 추론하기 위해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인 용신론의 핵심이다. 용신론은 사주에 있는 오행들 간의 상호관계와 음양의 균형을 고려하여 일간의 역량을 판단하고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 어떤 오행을 사용할지 결정한다. 이를 위해 용신은 격국론에 종속되어 있으며 순용과 영용을 구분하여 용신을 결정한다. 특히 자평진전에서는 용신과 격국이라는 개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용신은 일간을 돕거나 살려주는 오행으로 사주의 균형과 부귀빈천과 길흉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용신을 정하는 방법에는 억부용신, 조후용신, 격국용신 등이 있으며 현재 학계에서는 억부용신이 가장 많이 쓰인다. 용신을 정하는 일은 감명자의 해석 차이와 사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의 차이로 인해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용신은 음양오행의 중화를 통해 일간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억제하고 역할을 한다. 여기서 명리학에서 중화란 모든 것이 중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명리학의 철학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명리학에서 중화는 양극화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명리학의 철학적인 가치를 나타낸다. 한편 용신은 사주의 기중화복을 좌우하는 열쇠이며 가족과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재물을 다루는 능력과 육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 유리하다. 용신은 사주의 주인인 일주를 보호하고 통제하며 사주의 길한 방향과 흉한 방향을 찾아준다. 1. 억부용신. 억부용신론은 중국 고전 명리 사상에서 중의 개념이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철학에서 중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위치가 달라질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중용에서는 시중이 강조되며 중용에서 시중은 군자가 중용을 이루면 때에 맞게 하기 때문이니 중은 지극히 타당한 것, 즉 지극히 최선의 것을 말하며 시중은 때에 맞춰 중에 처한다는 뜻으로 때에 따른 적절한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된다. 그래서 이 원목은 중행군자가 시간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진정한 중을 찾기 위해서는 상황과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인간 사회에서도 적절한 변화는 중요하다. 이를 옷에 비유하면 계절에 맞는 옷차림이 적절하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중을 찾기 위해서는 상황과 때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시중으로 표현되며 상황과 때에 맞게 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때에 맞춰야 하므로 변화와 취시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인간사의 변화는 때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명리에 적용하면 중이 균형이라면 시는 계절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전에서는 절기의 심천과 때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서 절기의 심천과 때는 중국의 전통적인 철학인 유교에서 절기를 의미하는 절기와 시간을 의미하는 때를 합쳐서 말한 것으로, 이는 고대 중국에서 절기가 계절의 변화와 농사 일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재관의 경중을 논할 때는 기후의 천심을 살펴야 하고, 즉 기후와 천지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뜻은 기후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기후가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된다. 한편 재관 득실의 향배를 추리할 때는 월령의 격국 고조로 논해야 한다. 즉 월령과 격국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는 명리학에서 월령과 격국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늘에는 음양이 있으므로 계절에 따라 각 기운이 나타난다. 명리에서 중요한 재관 및 격국은 절기의 영향을 받으므로 삶을 살필 때는 절기의 심천을 살펴야 하고, 오행 역시 계절에 따른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행에서는 물이 나무를 낳지만 겨울에는 물이 나무의 성장을 멈추게 하므로 나무는 물을 싫어한다. 그러나 더운 여름에는 나뭇잎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 물이 필요하므로 물은 나무를 돕는 이치이다. 시간과 계절은 모든 만물과 인간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를 바르게 수행하고 일상생활에서 바른 처신을 하기 위해서는 때와 상황에 맞게 변화를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를 시중이라고 하며, 이를 나무에 물을 주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나무에 물을 주는 양은 수종, 계절, 날씨, 생장기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일률적으로 양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황과 때를 고려하여 시중에 따라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옥부용신은 일간의 강약과 생극제, 화를 판단하여 일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위해서는 일간의 강약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득시 일간의 강약을 판단하는 기준과 득세세운의 판단법, 지지 일간의 강약을 판단하는 기준 등을 고려한다. 일간의 강약을 파악하면 옥부용신의 역할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운의 기륭을 파악할 수 있다. 일간의 강약은 주명할 때 일간의 월령, 지지, 천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체로 득령, 득지, 득세 중에서 2개 이상이면 신왕, 하나이면 신약으로 판단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강약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옥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부분 명리학원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다. 이 조우용신, 조우용신은 사주의 온도를 보완해주는 것으로 사주의 열이 많아 따뜻한 사주냐, 아니면 냉한 기운이 많아 차가운 사주냐를 판단한다. 조우용신은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 외부적, 주변적, 배후적 환경이다. 생명체의 조건을 보완해주는 것으로 명리학에서 용신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조우용신은 인수가 극왕 갈 때 제가 용신이다. 그러나 조우로 용신을 취하여 병신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중화는 오행간 힘의 균형뿐만 아니라
음양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며 만물의 발육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양만 있고 음이 없거나 음만 있고 양이 없는 상태는 생성의 뜻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사주내에 오행이 얼어서 따뜻한 기운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병화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목화운의 관직에 나가 취업운이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경금이 있으면 귀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화가 없으면 수가 얼어서 귀하게 될 수 없다. 또한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 을목이 있으면 귀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조후영신 수가 없으면 귀하게 될 수 없다. 따라서 중화의 범주를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궁통보감은 중국 명나라 때 쓰여진 난강망으로 원작자는 미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청말 여춘태가 이 책을 궁통보감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하였다. 이 책은 월의 기후와 조화를 중시하여 조후용신의 체계를 세웠지만 세부적인 설명 속에는 억부논리, 격국논리, 종격논리 등 명리의 전반적인 이론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궁통보감은 명리학의 대표적인 고전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도 많은 명리학자들이 참고하고 있다. 그러나 조후용신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옥부용신 논리나 격국 논리 등 다른 용신 이론을 참고하는 유연한 사고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3. 격국용신. 격국은 명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람의 격식, 자리, 지위를 나타내는 요소이다. 이는 주어진 환경이나 사정에 어울리는 분수나 품위를 의미한다. 격은 하나의 오행으로 이루어진 지지를 가리키며 그 오행이 타 오행을 압도할 정도로 강력하면 타고난 운을 주도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따라 격국은 사주의 특성을 나타내며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파악하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 격국 이론은 주로 송대에서 형성되었으며 그 시대는 산업공상의 관료주의에 신분제가 엄격한 사회이며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고 타인의 평가와 체면을 중시하는 타인지향적인 문화였다. 따라서 격국은 사회적 지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통적인 격국 이론을 설명한 남성시대의 저술인 연애자평에서는 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일간 중심의 감명을 중시하고 다음으로 월에서 형성된 격을 고려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함으로써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되었다. 격국은 사주의 특성과 사주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직업뿐만 아니라 성경 등을 파악하는 데 좋은 활용도구가 된다. 월지와 격국 이론은 중국의 명리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이론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으며 월지의 지장간을 분석함으로써 사람의 운명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인식이다. 격국 이론에서는 계절의 변화와 자연 현상을 고려하여 월지의 격을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월지에서 추출된 육신을 통해 격을 삼는 근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월지 중시의 관점은 자평진전의 격국론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사람들은 월령과 대조하여 격을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처럼 당 시대에는 자연과 순응하며 월지를 중요시하는 인식이 있었고 이는 격국 이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고전 격국론인 자평진전은 1776년에 출판된 명리서이다. 청나라 중기의 치묘첨이 쓴 자평수록을 바탕으로 하여 간행되었다. 육신을 길신과 흉신으로 나누어 격국 이론을 제시한다. 길신은 순영하여 보호하는 상신을 쓰고 흉신은 역용하여 극한 상신을 쓴다. 용신은 다른 자리에 반드시 상신이 있다. 이는 군주에게 재상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관이 재생을 만나면 관은 용이 되고 재성은 상이 된다. 격국을 이해하면 상신이 정해져서 성격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팔자에서의 용신은 일간을 제외한 7글자를 십신으로 바꾸어 부르는데 이는 월령에서 구한다. 격국은 일간과 월지의 육친으로 정하며 총 10개의 지지 중에서 벌록과 양인은 격으로 정하지 않았다. 인성과 재성을 정과 편으로 구분하고 억부를 기준으로 용신을 정한다. 팔자와는 달리
자평진전에서의 격은 원령 자체이다. 일간을 원령 지지에 배속하면 생과 극이 같지 않아 격국이 나누어진다. 팔자의 경우 재관 인식은 길신으로 취급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순용하는 상신이 필요하다. 한편 상관격은 가장 흉하게 여겨지는 격으로 정관을 극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인성과 정관이 약해지지 않도록 재성의 생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관격은 상신재와 인성이 함께하면 성격이 된다. 그러나 정관이 형충을 받거나 상관이 정관을 극하면 정관의 귀함이 훼손되어 폐격이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격국용신과 격의 종류에 대한 이해와 판단 능력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중화론. 중화론은 오행의 균형과 조화를 중요시하는 사상으로 인간의 운명과 행복을 결정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중화론은 명리학의 다른 이론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명리학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화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중화는 음양, 오행, 일주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중화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탄력적이며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핵심이다. 중화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정신적 가치이자 현실에서 지켜야 할 도리로 인식되었다. 이는 불교, 도가, 유교 등 다양한 종교와 철학적 사상에서도 공통적으로 다뤄진 개념이다. 중화는 오행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공존하는 유연한 시각을 요구한다. 오행은 계절에 따라 쓰임과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힘의 균형을 찾아 억부용신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진정한 중화를 찾기 어렵고 오류가 날 수 있다. 중화는 사주팔자의 격국을 성격하는 용신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사주팔자가 치우치거나 휴수되면 명이 하천하게 되고 중화되거나 왕상하면 명이 귀하게 된다. 따라서 사주팔자가 신약하면 돕는 것이고 신앙하면 덜어내어 중화가 될 때 귀하게 되는 것이다. 5. 병약론. 병약론은 사주팔자에서 병과 약을 이분법적으로 판단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병과 약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둘이 상승작용할 때는 병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병약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병이 실용과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며 사주에서 병과 약을 갖추면 오행이 충족되어 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고 한다. 또한 사주 내에 있는 오행은 서로 공존하며 순환하는 구조를 하고 있어서 균형이 크게 무너진 정도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병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거나 거리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서로 공생관계로 파악하여 병의 정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주에서 병과 약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병약론의 비판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리학에서는 용신과 기신 이분법을 중심으로 한 오행론을 바탕으로 사주팔자를 해석한다. 용신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나 오행으로 용신을 돕는 오행을 기신이라고 한다. 반면에 기신은 일간이 꺼리는 오행으로 대개 태왕한 오행이나 용신을 악화시키는 오행이 된다. 이렇게 용신과 기신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은 사주팔자에서 운세를 점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6. 용신을 정하는 방법. 용신이란 사주의 균형을 맞추고 부기빈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일간의 강약과 조후에 따라 달라진 용신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간의 강약을 판단한다. 일간이 태왕하면 설계하는 식상이 용신이고 일간이 신왕하면 제압하는 관성이 용신이다. 일간이 신약하면 도와주는 인수나 비겁이 용신이고 일간이 퇴약하면 생기하는 재성이 용신이다. 한편 조후를 고려해야 한다. 일간이 더운 오행이면 더운 달에 태어났을 때는 식혀주는 금수가 용신이고 추운 오행이면 추운 달에 태어났을 때는 따뜻하게 해주는 목화가 용신이다. 또한 별격을 적용한다. 사주가 한 오행에 치우쳐져 있으면 그 오행을 순기세하여 용신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종재격은 재성, 종관격은 관성, 종화격은 식상을 용신으로 삼는다. 중화를 추구한다. 음양 오행이
적절히 배분되어 균형을 이루면 좋다. 예를 들어 목화와 금수가 적당히 있으면 음양의 중화가 되고 춥고 더운 오행도 적당히 있으면 조후의 중화가 된다. 용신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용신은 사주의 균형을 맞추는 지팡이로 비유할 수 있다. 사주가 기울어져 있으면 똑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고 사주가 균형이 맞으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용신은 북위빈천과 길흉화복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대운과 세운에서 용신에 해당하는 오행이 들어오면 좋은 변화가 생기고 기신에 해당하는 오행이 들어오면 나쁜 변화가 생깁니다. 용신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에게 필요한 오행을 가진 사람은 가까이 하고 나에게 해로운 오행을 가진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나 친구를 선택할 때도 용신과 기신을 고려해야 한다. 용신을 알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용신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노력과 선택도 중요하다. 명리학은 인생의 지도자로서 도움을 주지만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 3. 길신, 흉신의 기흉통성 보완. 1. 식신과 상관. 식신과 상관은 각각 다른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 식신은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며 도량이 넓고 대인관계가 좋다. 한 분야의 전문성과 끈기를 발휘하며 현실적이고 원칙적이다. 주변과의 조화와 협력을 중시하며 총명하고 박식하다. 주변의 도움을 잘 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느슨하고 낙천적이어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고 패기와 모험심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한 분야에서 깊게 파고들어 성공할 수 있지만 창의적인 업무에서는 상관보다 뒤처진다. 상관은 재치 있고 빠르며 언변이 좋다. 호기심이 많고 눈치가 빠르며 모방과 창의력이 좋다. 새로운 것에 잘 끌리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처세술과 설득력이 뛰어나다. 창조 기반의 업무에서는 식신보다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감정 변화가 심하고 성급하며 불평불만이 많다. 거만하고 호용심이 강하여 주변에 비난을 받기도 한다는 단점이 있다.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확산적 사고가 핵심이다. 확산적 사고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다른 형태의 사고를 하는 능력으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등으로 구성된다. 상관은 이러한 창의성의 특성과 잘 맞아떨어지므로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고 적응하며 인류 문명과 과학에 기여할 수 있다. 21세기는 지식력이 국력을 결정하는 시대로 지식을 창의적으로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개인의 창의성은 국가의 발전과 흥망성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용 합력을 키울 것. 이미 알려진 정보나 지식을 새롭고 유의미하게 결합하는 능력이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거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경험을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해보 새로운 것에 잘 끌리고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기법을 배우거나 자신의 일을 다른 방식으로 시도하거나 무엇이든 시도해보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다. 새로운 환경에 접촉하여 다른 문화나 관점에 노출되면 자신의 사고를 넓히고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여행을 가거나 다른 분야의 전문가나 친구와 교류하거나 다른 장르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매일 일정 시간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하고 자신의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도 창의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창의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므로 꾸준히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정관과 편관. 정관과 편관은 모두 관성이라고 불리는 십신 중 하나이다. 관성은 나를 힘들게 하는 배치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다. 정관과 편관은 어떻게 다른가? 정관은
원칙과 질서를 중시하는 십신이다. 정관은 나의 상사나 권위자를 의미하며 명예와 관직, 안정성을 추구한다. 정관은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고 추상적 가치에 관심이 많다. 정관은 사려 깊고 온화한 성품이지만 속마음은 알기 어렵다. 정관은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고 융통성이 부족하며 체면을 중시한다. 삼국지에서 배수의 진과 같은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리더십을 보인다. 평관은 경쟁과 도전을 좋아하는 십신이다. 나의 부하나 동료를 의미하며 카리스마와 영향력, 변화력을 추구한다. 평관은 대인관계를 잘 맺고 라이벌이 있을수록 발전한다. 평관은 대담하고 용감한 성품이지만 감정적이고 고집스럽다. 권모술수에 능하고 결단력이 있으며 과감하게 승부한다. 평관은 삼국지에서 유비와 같은 인물로서 제갈량과 같은 동료들의 도움으로 천하를 통일하는 리더십을 보인다. 정관과 평관의 리더십은 서로 보완적인 면이 있다. 정관의 리더십은 조직과 체계, 규율과 단체와 관련된 힘이며 평관의 리더십은 자신의 능력과 인맥으로 사람을 이끄는 힘이다. 정관의 리더십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평관의 리더십은 변화적이고 도전적이다. 정관과 평관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 좋다. 정관과 평관은 사주에서 관성이라고 부르는 신이다. 관성은 규칙을 만들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정관은 일반적인 규칙과 법을 따르고 평관은 강압적이고 특수한 규칙을 따른다. 정관과 평관은 사주의 위치에 따라 다른 의미와 영향을 가진다. 정관은 연주에 있으면 가업을 잇거나 관직에 종사하는 것이 좋고 월주에 있으면 가족 관계나 사회적 관계가 안정적이다. 일주에 있으면 건강하고 장수하며 부부궁이 좋고 시주에 있으면 말년운이 최고다. 정관은 조직 생활에 적응하고 승진하기 쉽지만 상호 하박을 조심해야 한다. 예의 바르고 이성적이지만 변화에 취약하고 융통성이 부족하다. 평관은 연주에 있으면 부모로 인한 고정 지출이 많고 월주에 있으면 인생 난이도가 높지만 극복하면 성공한다. 일주에 있으면 자기 삶에 자부심이 있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시주에 있으면 자식 복이 있다. 평관은 카리스마가 있고 대범하고 용감하지만 약자에 약하고 강자에 강하며 의리가 있다. 독단적이고 홍보 형식이며 조직의 결속력과 충성도가 높다.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으며 재화되지 않으면 살로 작용한다. 정관과 평관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사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관과 평관이 균형을 이루면 좋다. 정관이 너무 강하면 융통성이 부족하고 평관이 너무 강하면 독단적이고 갑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관과 평관이 균형을 이루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정관이 강한 사람은 변화에 적응하고 융통성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타협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다. 평관의 장점인 대범함과 용감함을 배우고 자신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평관이 강한 사람은 독단적이지 않고 홍보 형식이 아니라 합의 형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다. 정관의 장점인 예의 바름과 이성적임을 배우고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정관과 평관의 조화를 이루면 조직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더욱 성공할 수 있다. 정관과 평관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므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조화를 찾아야 한다. 3. 정인과 편인. 정인과 편인은 사주에서 인성이라고 부르는 오행으로 일간을 생조하고 응집하는 힘이다. 인성은 어머니와 관련이 있으며 공부와 자격증, 문서와 결재권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인성은 배려심과 모성애, 인내심과 준비성, 재탄생과 도약, 창의성과 지혜 등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인성은 사주의 위치와 운의 시기에 따라 다른 작용을 한다. 연주에 인성이 있으면 조상의 혜택이나 초년의 공부가 좋다. 편인은 식상을 도식하므로 성장이나 건강에 좋지 않다. 월주에 인성이 있으면 부모의 환경이나 공부, 인연이 좋다. 일지에 인성이 있으면
부모로부터 상속 혜택이나 문서 취득이 가능한다. 편인은 배우자와 갈등이나 자식의 근심을 가져옴. 시주에 인성이 있으면 말년에 휴식이나 수행을 하거나 공부를 한다. 초년운에 인성이 있으면 공부가 잘 되거나 정신적 도덕성을 이어받습니다. 편인은 성장이나 건강에 장애가 되거나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가 발달한다. 청년기에 인성이 있으면 문서나 이권의 혜택을 받습니다. 편인은 기술 위주의 진로가 되거나 식상을 극하게 하여 청년 실업자가 될 수 있다. 장년기에 인성이 있으면 정당한 문서나 결재권, 자격, 인허가권 등을 가집니다. 편인은 부동산 취득이나 임대 사업을 하거나 식상을 극하게 하여 자식의 근심을 가집니다. 노년기에 인성이 있으면 신앙이나 수행 같은 휴식을 취하거나 늦게 책을 보고 공부한다. 대운에서 인성운이 있으면 사업은 축소하고 문서나 이권 중심으로 가야 하며 공부를 해서 자격이나 이권을 취득해야 한다. 세운에서 인성운이 있으면 정인은 정당한 문서의 취득이나 상속 혜택을 받으며 편인은 건강 문제, 일해지연, 사업의 축소를 겪는다. 일진에서 인성운이 있으면 정인은 긍정적이고 인정받으며 편인은 건강이나 금전 유통이 나빠짐. 일진은 하루의 기운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변화나 행운을 의미한다. 정인은 일간을 생조하고 응집하는 힘이기 때문에 일진에서 정인운이 있으면 하루 동안 자신감이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편인은 일간을 도식하고 분산하는 힘이기 때문에 일진에서 편인운이 있으면 하루 동안 건강이나 재물 상태가 좋지 않고 소모적인 일에 시간이나 돈을 낭비할 수 있다. 4. 대병과 양인. 비경과 양인은 모두 경쟁심이 강하고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십신이다. 하지만 비견은 협력과 공생을 중요시하고 양인은 승부욕과 개인주의를 중요시한다. 또한 비견은 자신감과 추진력이 있지만 고집과 낭비가 심하고 양인은 지도력과 근성이 있지만 질투와 인색함이 심하다. 이러한 특징은 사주 원국에서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연주에 비견이 있으면 부모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장남의 역할을 한다. 연주에 양인이 있으면 부모와 일찍 이별하거나 독립하고 군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경쟁적인 직업에 잘 맞는다. 월주에 비견이 있으면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협력하면 큰 힘이 되지만 대립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월주에 양인이 있으면 자수성가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다. 집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바깥 활동을 해야 한다. 일주에 비견이 있으면 배우자궁이 약하고 독신이거나 정신적 독보를 한다. 부모나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잘 되고 예술적 재능이 있다. 일주에 양인이 있으면 배우자보다 더 강해야 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승부욕을 보인다. 시주에 비견이 있으면 독신주의자이거나 결혼에도 무정하다. 시주에 양인이 있으면 온순하지만 제왕이나 걸럭과 함께하면 굴곡이 많다. 가족으로 인한 지출도 많다. 일진은 일간의 오행과 같은 십신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변화나 행운을 의미한다. 일간의 오행과 같은 십신은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인은 일간을 생조하고 응집하는 힘이고 편인은 일간을 도식하고 분산하는 힘이다. 그래서 일진에서 인성은 정인운이 있으면 긍정적이고 인정받는 하루를 보내고 편인운이 있으면 건강이나 재물 상태가 좋지 않고 소모적인 하루를 보낸다. 명리학은 사회 변화에 따라 발전해 왔으므로 육친과 십신의 장단점도 사회 변화에 맞춰서 다양하게 해석해야 한다. 특히 개인주의가 발달한 자본주의 시대와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길신보다는 재화된 흉신의 장점이 더 요구되므로 재화된 흉신의 장점에 관한 활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경과 양인은 경쟁심이 강하고 독립적인 성향이 있으므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견은 협력과 공생을 중요시하므로 팀워크나 네트워킹에 유리하고 양인은 승부욕과 개인주의를 중요시하므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분야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비견과 양인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4.
용신론 해법. 용신론은 사주팔자에서 운명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이론으로 용신이란 사주에서 제1의 수요지신을 말하는데 용신론은 사주팔자에서 운명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이론으로 격국과 용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격국이란 사주팔자에서 각각의 천간과 지지를 나타내며 용신은 사주팔자에서 단점, 약점,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운으로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오행으로서 사주에서 제1의 수요지신, 즉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대표하며 이를 보완해주는 기운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주를 구성하는 간지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용신론 회복을 위한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간지는 우주의 보편적인 가치체계인 음양오행과 자연의 순환주기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을 구호화하고 있으므로 간지의 질서와 순환주기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간지의 상에서 기륭이 나타나는 이치를 밝혀야 한다. 용신론은 사주와 실제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이론들을 전전하였지만 결국 확실한 이론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용신이론 자체의 오류도 있지만 간지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을 때 잘 나타났다. 예를 들어 상관경관, 즉 상관이 정관을 극제하여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상관은 사람을 바꾸거나 변화시킨다는 뜻으로 쇄신을 뜻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으므로 상관은 재성의 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정관을 극제하고 칠사를 다루어 새로운 법과 질서를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역할을 한다. 상관경관은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별자리 중 하나로 상관경관의 역할은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재성을 극대화시켜서 인생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상관경관은 격국론에서 가장 흉한 구조로 알려져 있지만 상관이 강하고 약한 정관이 있는 사주에서도 상관경관에 흉함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상관이 용광로 같은 불이 아니라 등불 같은 빛이 되어 정관을 빛나게 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상관격을 논할 때는 융통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간지는 음양오행과 자연의 순환주기에 따라서 우주와 자연의 변화를 부호하고 있으므로 간지의 질서와 순환주기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간지의 상에서 기륭이 나타나는 이치를 밝혀야 한다. 간지는 고대인이 하늘, 땅, 인간을 하나로 연결된 유기적 관계로 바라보는 천지인 삼재 사상에 따라 하늘에서 인간에게 알려주는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부호 일정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따로 정하여 쓰는 기호이다. 고대 동양의 달력에서 연월일과 함께 표기된 간지는 시간을 표시하는 부호에서 음양오행과 결합하면서 세상의 변화와 개인의 운명을 추론하는 개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간지는 음양오행과 자연의 순환주기에 따라서 우주와 자연의 변화를 부호하고 있으므로 간지의 질서와 순환주기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간지의 상에서 기륭이 나타나는 이치를 밝혀야 한다. 간지는 고대인이 하늘, 땅, 인간을 하나로 연결된 유기적 관계로 바라보는 천지인 삼재 사상에 따라 하늘에서 인간에게 알려주는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부호이다. 간지는 시간을 표시하는 부호에서 음양오행과 결합하면서 세상의 변화와 개인의 운명을 추론하는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 천간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질서는 음양오행입니다. 간지는 자연의 주기와 인간의 삶을 제약하는 자연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간지는 자연 생태계를 반영할 수 있다. 명리 고전인 연애자평에서는 간지와 음양오행의 법칙으로 운명을 읽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간지가 인간의 운명을 추론하는 부호로서 역할을 하려면 간지의 질서에 해당하는 음양오행론이 우주자연의 운동규율과 순환주기를 대표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간지는 음양오행과 자연의 순환주기에 따라서 인생의 귀천을 분별하고 생사기흉과 득실의 현묘함을 주단할 수 있는 부호이다. 5. 간지의 물상 비판 및 해법. 간지는 천간과 지지의 60가지 조합으로 시간이나 사주팔자 등에 사용되었다. 간지를 자연의 사물에 비유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감명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명리고전에서 이런 물상을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비판은 명리학원과 삼명통해에서도 나타난다. 간지의 체성은 상황과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간지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물상의 이해가 필요한다. 그러므로 자연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간목과 을목을 큰 나무와 화초로 구분하는 것은 양목과 음목의 차이를 과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살아있는 나무는 물에 뜨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은 나무는 물에 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와 맞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비판은 명리학원과 삼명통해에서도 나타난다. 인간은 관계적 사고에 능숙하여 크기나 밝기 등의 관계를 인지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목나 화를 크거나 작거나 밝거나 어둡거나 음양으로 구분하려는 시도는 당연한다. 이런 시도는 간지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풍부하게 하는 방법이다. 물상은 상의 정보를 시각화하여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 유리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물상의 비유는 해석이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다. 예를 들어 명리고전에서의 정화는 등불별, 금을 재련하는 불로 설명하는데 이들은 전혀 다른 특성과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화가 어떤 물상으로 비유되는지는 지지와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지지가 사오미 인호술인 경우에는 정화가 금을 재련하는 불로 비유될 수 있다. 이때 정화는 강한 열기를 가지고 있어서 단단한 금을 녹일 수 있으며 재물을 다루는 능력이 있고 현실적이다. 반면에 지지가 신유술과 해자축인 경우에는 정화가 등불이나 달빛으로 비유될 수 있다. 이때 정화는 강한 열기는 없고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며 교육이나 종교 등 정신적인 분야에 관심이 있고 명예를 중시한다. 이렇게 간지의 체성은 상황과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간지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물상의 이해가 필요한다. 그러므로 자연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지의 물상을 시각화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간목, 나무의 줄기와 가지. 봄에는 실록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잎이 떨어진다. 을목, 나무의 잎과 꽃.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다. 병화, 태양의 빛과 열.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차갑다. 정화, 촛불이나 등불과 같은 작은 불꽃. 밤에는 밝고 낮에는 어둡다. 무토, 산이나 바위와 같은 큰 흙덩어리. 견고하고 단단하다. 기토, 모래나 흙과 같은 작은 흙덩어리. 유연하고 부드럽다. 경금, 칼이나 도끼와 같은 날카로운 금속. 강하고 날카롭다. 신금, 반지나 목걸이와 같은 아름다운 금속. 고상하고 아름답다. 임수, 강이나 바다와 같은 큰 물. 깊고 넓다. 개수, 눈이나 이슬과 같은 작은 물. 얇고 가볍다. 간지의 물상을 시각화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간지의 물상은 자연의 상황과 계절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간지의 물상은 간지의 상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므로 다른 방법이나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간지의 물상은 사주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이므로 사주를 해석할 때는 간지의 물상뿐만 아니라 식성과 용신 등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 간지의 물상을 시각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한다. 간지의 상을 읽고 이해하시. 간지의 상은 간지의 음양과 오행을 통해 자연의 상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간목은 양목이므로 나무의 줄기와 가지를 상징하고 을목은 음목이므로 나무의 잎과 꽃을 상징한다. 간지의 특성과 역할을 파악하시. 간지는 계절에 따라 특성과 역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개수는 겨울에는 눈으로 변하여 추위를 막아주고 여름에는 이슬로 변하여 더위를 식혀줍니다. 간지의 물상을
자연 물상으로 간지의 상과 특성과 역할을 바탕으로 간지를 자연 물상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감목은 나무의 줄기와 가지로 표현하고 개수는 눈이나 이슬로 표현한다. 간지의 물상을 오행의 생극재화와 비교하시. 간지의 물상은 오행의 생극재화를 따르므로 합리적인 비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목은 목임으로 화에 의해 극화되고 토에 의해 생화되며 개수는 수임으로 금에 의해 극화극하여 변화되고 화에 의해 생화생하여 변화된다. 한편 옥부용신, 조후용신, 격국용신의 삼신을 중심으로 현대 한국 풍수에 나타난 신령의 개념과 종류를 논한 것이다. 옥부용신이 균형과 조화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면 조후용신은 적시에 적절한 요소를 갖추는 것을 중시한다. 격국용신은 길신과 흥신로 나뉘는데 각각 길신과 불길한 기운을 가리킨다. 6. 결혼. 여기서 이론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옥부용신에서 균형의 개념은 단순히 산술적인 중간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동적인 균형이다. 또한 영혼과 건강이나 의학과 같은 다른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가 잘못될 수 있으며 유기적이고 공생적인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부연 설명하면 사주팔자는 인간의 태어난 해, 월, 일, 시간을 기준으로 운명을 예측하는 전통적인 점성술인데 이분법적 사고는 사주팔자에서 나타나는 유기적이고 공생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요인을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한계로 인하여 판단에 오류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사주팔자에서 나타나는 요인들을 고려할 때에는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유기적이고 공생적인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것이다. 한편 조후용신의 중요성과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전통적으로 겨울의 따뜻함과 여름의 시원함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지만 날씨 및 생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구름 면적 및 토양 구성과 같은 다른 요인도 온도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격국용신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이를 현대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보다 미묘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게다가 옥부용신, 조후용신, 격국용신의 삼신을 중심으로 현대 한국 풍수에 나타난 신령의 개념과 종류를 논한 것이다. 옥부용신이 균형과 조화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면 조후용신은 적시에 적절한 요소를 갖추는 것을 중시한다. 격국용신은 길신과 흥신로 나뉘는데 각각 길신과 불길한 기운을 가리킨다. 이러한 이론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예를 들어 옥부용신에서 균형의 개념은 단순히 산술적인 중간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동적인 균형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등령일간이 월지의 길을 얻었다는 것, 득지일간이 월지 이외의 지지의 도움을 받는 것, 득세일간이 명간과 월간, 시간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정령, 정신, 정성, 영혼 등의 힘을 정량화하려는 시도도 한계가 있다. 또한 영혼과 건강이나 의학과 같은 다른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가 잘못될 수 있으며 유기적이고 공생적인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조후용신의 중요성과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전통적으로 겨울의 따뜻함과 여름의 시원함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지만 날씨 및 생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구름 면적 및 토양 구성과 같은 다른 요인도 온도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격국용신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이를 현대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보다 미묘한 이해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용신론에 대한 한계와 간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격국용신으로 해석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는 이유는 육신에 해당하는 간지의 체성은 계절에 따라 그 특성과 역할이 달라지고 격국용신보다 우선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길신과 흉신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용신이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사주를 해석하는 데 한계를 느끼는 주된 이유는 간지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용신이론이 자연의 흐름과 배치될 때라는 것이다. 사주를 구성하는 간지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간지의 본질과 역할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간지의 질서와 순환주기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연의 시간 부호에 해당하는 간지가 인간의 삶을 제약하는 자연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일찍이 동양은 천지만물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천인합일 사상을 바탕으로 천지만물은 스스로 그러하게 변화하는 자연을 따른다는 인식하에 명리학이 탄생하였으므로 명리이론 역시 자연의 이치를 따라야 한다. 특히 오행의 생극재화와 육친의 생극재화는 자연의 유기적 관점으로의 이해가 필요하며 자연의 공존화 인식이 필요하다. 자연계에서 생존하는 생물들은 태양의 주기에 맞춰 생존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므로 태양의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하는 원령사상이 등장하였으며 이 원령사상은 천체의 시간과 기후 및 동물의 생태 등을 관찰하여 계절을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중국에서 발전되어 한국에도 전해졌다. 우리가 사는 자연 환경과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명리학을 기반으로 한 간지 이론은 우리가 자연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삶과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